이 돌연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신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베주호프 백작이 아니십니까? 하고 나그네는 침착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피에르는 말없이 안경 너머로 의아스럽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 대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고 나그네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도 나그네는 불행이라는 말을 유달리 힘주어 발음하는 듯 했다. 그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그것은 불행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당신의 신상에 일어났던 일은 틀림없이 불행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듯 했다. 정말 나는 그 사건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을 붉히고 당황해하며 침대에서 발을 내리고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노인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난 단지 호기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중대한 까닭이 있어서지요. 그는 자기 시선에서 피에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잠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당겨 앉아 소파의 자리를 비워주면서 이것으로 피에로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는 뜻을 알렸다. 피에로는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뜻을 쫓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옆에 앉았다. 당신은 불행한 분입니다. 백작.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젊고 나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피에르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나그네의 얼굴은 상냥한 데도 없고 오히려 차갑고 엄격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말투나 표정은 물리치기 어려운 매력으로 피에르를 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하시다면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러시다면 그렇다고 서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아버지다운 부드러움이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아,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새로 알게 된 사람의 손을 들여다보고 바싹 가까이서 반지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그 위에 아담의 머리, 즉 메이슨의 표지를 보았다. 실례입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공제조합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석공 조합에 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차차 깊이 피에로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나 또한 조합의 대표자로서나 나는 당신에게 친밀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고 피에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이 늙은 조합원의 인품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신뢰감과 메이슨의 신앙에 대한 냉소의 습관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이해가 무딘 사람이어서 아니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온 우주 창조에 대한 내 생각이 당신의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늙은 조합원은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사고방식, 말하자면 당신 자신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자신하고 계시는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의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오만과 나태와 무지에서 생긴 진부한 결과입니다. 실례 말씀입니다만 백작, 만약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랐다면 이렇게 당신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은 슬픈 망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나도 당신 역시 망상에 빠져 계시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군요. 비에르는 가냘프게 미소하면서 말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는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늙은 조합원은 명확하고 단호한 투로 더욱 비에르를 놀라게 하면서 말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만인이 협력하여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리면서 우리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세대를 거쳐서 비로소 위대한 하느님이 사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전당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늙은 조합원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당신에게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비에르는 유감인 듯이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늙은 조합원은 주의 깊게 비에르를 바라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마치 몇 백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백만장자가 나에게는 5루블리의 돈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되겠습니다만 하고 하소연하는 가난뱅이에게 보이는 듯한 미소였다. 그렇군요. 당신은 신을 모르시니까요. 백작. 하고 늙은 조합원은 말했다. 당신이 아실 리가 없지요. 당신은 그것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비에르는 상대방의 말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당신은 하느님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불행한 겁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느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여기 내 안에 나의 말 속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속에도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 불손한 말 속에도 계시는 겁니다. 엄격한 느낌이 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늙은 조합원은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명히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한숨을 몰아쉬었다. 만약 하느님이 없다면 하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당신이 부정한 것은 누구였지요? 갑자기 환희에 찬 위엄과 힘을 목소리에 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하느님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생각해냈단 말입니까? 무슨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상상은 어째서 당신 마음속에 생겼습니까? 어째서 당신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불가사의한 어떤 것의 존재를
상상했습니까? 모든 점에 있어서 전지전능하고 영원무궁한 어떤 것의 존재를 그는 말을 그치고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비에르는 이 침묵을 깨뜨릴 수도 없었고 또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다. 신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요. 비에르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앞쪽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늙은 조합원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 노인다운 손은 내부의 흥분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책장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었다. 당신이 그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 인간이라면 나는 그 인간을 이리로 끌어다가 손을 잡고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장님이거나 하느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느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의 추악함과 부덕함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자에게 어찌나 같은 보잘것없는 허망한 늙은이가 하느님의 전능과 영원과 은총을 남김없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대체 뭡니까? 당신은 그런 불손한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현명하다고 공상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는 어둡고 경멸하는 것 같은 냉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흔히 어린 아이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놀면서 나는 이 시계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것을 만든 직공도 믿지 않는다고 예사롭게 말하지만 당신은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어리석고 더 무지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 동안 이 인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이 목적의 도달은 참으로 요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약점과 하느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에르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생각으로 두 눈을 반짝이면서 늙은 조합원의 얼굴을 쳐다보고 상대방의 얘기를 가로막지도 않고 질문을 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부지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